자, 지난 한 주는 라스베가스에서 전해드렸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 위치에서 전해드리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 라스베가스 전해드릴 때 그 호텔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창문에 커튼을 열 수가 없어요. 커튼을 여는 순간 이게 촬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커튼을 닫아놓고 이렇게 찍는데 뭐 조명이 좀 여의치 않고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건 좀 전반적으로 좀 어두컴컴하게 나와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희 그 죄송스러운 마음과는 또 별도로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통해서 좀 얼굴이 좀 타신 것 같다, 뭐 조명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고 조금 걱정 삼아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얼굴이 뭐 탄 것 같지는 않고요. 골프를 한 번 쳤습니다. 거기 라스베가스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초청해 주신 그 코리안 뉴스의 발행인이신 이귀한님께서 이제 골프 초청을 해서 한 번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더워서 뭐 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이 탈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인데, 아마 조명이 여의치가 못해서 제가 뭐 한 개 정도 가져갔지만 그거 갖고는 좀 여의치가 못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어두컴컴하게 나왔는데, 오늘은 제 위치에서 전해드리니까 조금 그보다는 훨씬 더 좀 밝아진 느낌이어서 저도 좋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키워드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자, 오늘 키워드 첫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창시한 사람 사망한 채 발견입니다. 자,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구상 중인 트럼프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또 대통령 얼굴 새겨넣은 타코도 있습니다. 또 한복 입은 예수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가성비 짱은 3년 된 테슬라다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살리기 위해서 270명 폭격 있습니다. 또 트럼프 선거 유세를 강타한 이 남가주의 폭염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이 한국의 4.25 꿈을 제시하고 있는 그 미국의 회사 액트지오, 그 회사는 영업 정지를 당했었던 회사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간헐적 단식 창시자 사망한 채 발견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식사와 단식을,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과 좀 굶는 것과 이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공복 시간을 유지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우리 몸을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유지하면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뭐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일부 의사들도 사실 이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도 몇 명 나오면서 한동안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크게 좀 붐을 일으킨 적도 있었죠. 그래서 뭐 며칠 먹고 며칠 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루에 그냥 한 끼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의 그 공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간헐적 단식, 이게 한동안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헐적 단식을 창시한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 박사가요,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실종됐었는데 결국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는 올해 67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 수명보다는 거의 20년 가까이 일찍 돌아가신 셈입니다. 이분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나를 믿어라. 막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분이. 나를 믿어라. Trust me. I'm a doctor. 이런 소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67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스 시미 섬으로 휴가를 떠났던 이 모슬리 박사는요, 지난 5일 오후 1시쯤 그 해변을 따라서 산책하던 모습이 목격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종 상태였는데, 그 시미섬의 그리스 당국자들이 배를 타고 주변을 계속 살피던 중 그 해변 인근에서 결국 이 모슬리 박사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사망한 지 한 며칠, 이미 꽤 며칠 지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의학 박사인 이 모슬리 박사는 영국 BBC에서요, 물론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책도 냈고 막 그랬지만 영국 BBC에서 방송도 많이 했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제목이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Trust me, I'm a doctor. 믿으세요, 난 의사예요. 이게 프로그램 제목, 그런 걸 많이 진행을 했고요. 또, 미국 ITV라는 곳에서는요, This Morning, 이라는 그런 의학 관련된,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 등, 의학자로서, 진행자로서, 잘 알려진 그런 유명인입니다.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었죠.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간헐적 단식법. 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펴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박사가 그 모슬리 박사입니다.
자, 모슬리 박사의 최종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외치던 그 건강에 좋다라는 간헐적 단식의 창시자인 만큼 그의 사망, 그의 좀 예상 외로 너무 빨리 돌아가신 사망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데요. 참고로 이 간헐적 단식, 뭐 비슷한 게 뭐 특정 기간 단식, 그러니까 특정 기간 밥을 먹지만 뭐 일주일에 뭐 4일, 5일은 먹고 뭐 이틀은 쉰다 뭐 이런 것도 그 간헐적 단식이지만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머지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식 단식이라는 것도 이분이 처음 퍼뜨려서 사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했었고 또 지금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관심을 그 일일 일식이 또 많이 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배우 김인권이라는 배우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와이프 전부 다 온 가족이 함께 일일 일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또 배우 김상중 씨, 뭐 영화 배우기도 하고 탤런트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하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하시는 그분 배우 김상중 씨 역시 그 몸매 관리와 양복을 입었을 때 그 수트 핏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진행하려면 좀 수트 핏이 좀 탁 나와야지 배 뿔떡 살쪄가지고 하면은 뭐 왠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괜찮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수트 핏을 잘 간직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도 김상중 씨도 일일 일식을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우 최화정 씨, 이분은 이제 배우긴 합니다만 또 한 30년 가까이 한국 SBS에서 그 음악 프로그램 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했죠. 최근에 30년 만에 이제 하차했는데 그 배우 최화정 씨도 간헐적 단식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밥을 굶는 것도 배고픔을 참는 것도 힘들지만 먹고 싶은 거, 그 식욕을 참는 건 더 힘들 텐데 어떻게 그걸 해내냐 했더니 비결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농담 같기도 하지만 본인은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가수 홍진영 씨의 언니 홍선영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6시 이후에는 아예 안 먹는 그런 간헐적 또 다른 스타일의 간헐적 단식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수 B도 일일 일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마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뭐 앨범을 낼 때라든지 뭘 촬영할 때라든지 그럴 때 좀 몸매를 유지해야 할 때 뭐 이럴 때는 일일 일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연예인들이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몸매 유지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우리 일반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과는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하튼 그렇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창시자가 돌아가셨다라는 데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뭐 간헐적 단식이 됐던, 일일 일식이 됐던, 기본적으로 평소에 어떤 그 질환,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질병이 있거나 또는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간헐적 단식 창시자 그 모슬리 박사의 사망 원인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공개가 되면 제가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대통령 얼굴 새겨진 타코입니다. 200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한 멕시코에서요, 한 그 타코 식당의 주인이 대통령 당선인 얼굴로 디자인을 한 타코를 선보여서 멕시코 전국에서 눈길을 쥐고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푸에블라주에 있는 한 타코 전문점에서 최근 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 캐리커처를 활용한 한정판 타코를 출시했습니다. 타코 아시죠? 그 타코 그 똘띠아에 아예 그 대통령 얼굴이 꽝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셰인바움 타코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비프 타코도 있고 무슨 뭐 포크 타코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똘띠아에 해먹는 멕시코 그 전통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얼굴을 만드는 그 색깔도 멕시코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초록색 염료를만 사용해서 이제 쉐인바움 당선인의 캐리커처를 디자인한 게 이제 특징이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대통령, 내가 열렬히 지지하는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는 타코를 확 씹어서 먹는 거 더 찜찜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지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쉐인바움 타코를 만든 이 업소의 업주는 1955년 멕시코 여성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멕시코에서 여성이 투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 안 됐네요. 1955년. 그때 이후에 여성 권리는 종교적인 또는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억압에 많이 당했는데, 그 억압에 맞서서 우리는 오랜 투쟁을 했다. 그리고 그 투쟁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대통령을 여성으로 배출했다라며 그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첫 여성 대통령 배출을 기리고 싶었다. 그래서 얼굴을 쾅 새겨놓은 쉐인바움 타코를 만들어서 팔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미도 좋지만 장사도 잘 되니까 나쁘지 않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복 입은 예수입니다. 그 브라질 가시면 브라질 안 가봐도 다 아시죠?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높은 그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그 예수상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예수상이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단 낮에는 안 됩니다. 밤이 돼야 이 한복을 입으십니다, 이분이. 네.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은 브라질 예수상 관리기관과 협력해서 예수상의 한복 이미지를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행사를 개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핑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 조명을 쏴서 한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조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안 돼요, 꼭 밤에만 입으세요 하는 이유가, 낮에는 조명을 쏴도 잘 안 되니까. 자, 브라질 예수상이 그 한 나라를 상징하는 그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예수상은 한국의 그 오방색과 브라질의 국기의 색상을 상징하는 청색 이런 걸 잘 합쳐져서 이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진한 블루 컬러로 만들어서 그 도포를 입은, 한복 중에서도 이제 도포를 입은 그런 모습을 조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브라질 수교를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그 예수상,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의 전통 의상을 그 예수상이 입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구상 중인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집권 시에, 재집권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만일 당선이 되면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재집권 시 비서실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지금 강력하게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러스 보우트라는 전 트럼프 정부 시절에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재집권하게 되면 비서실장을 맡을 것이 지금 거의 유력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있는,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러스 보우트 전 국장이 기존 미국의 법치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그런 정도 수준의 대통령 권한 확대를 구상 중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백악관에서 지난번에 근무를 한 뒤에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 재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마가 이데올로기의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이 보우트 전 국장이 트럼프 2기 집권 비전을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서너 가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집회나 시위가 발생했을 때 군대를 배치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법무부의 사법적인 통제를 대통령이 강화하겠다. 법무부를 대통령이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회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권도 갖겠다라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찌 보면 가히 제왕적 이 대통령 권한인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보우트의 활동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플로리다에 있는 자택 그 마로라구에 후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우트를 소개하면서, 보우트가 우리의 그 마가 의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지금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박수하면서 찬사를 보낸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우투가 생각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 외에 또 좀 충격적인 부분은 있냐면 뭘 하려고 하냐면 연방수사국 FBI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보우투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무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마련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미국이죠. 정부의 그 수사기관을 좀 축소시키고 또 그나마도 법무부를 대통령이 직접 감독해서 각종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보우투는 또 그동안 그 독립성을 보장받아온 연방거래위원회 또 연방통신위원회 이런 것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력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로만 딱 놓고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전혀 없었던 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리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입법이고 법무부나 검찰이 사법이지만 대통령이나 이런 일종의 공무원들은 행정이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인데 이 행정에서 이 사법부까지 갖겠다, 사법까지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 그런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가성비 짱은 3년 된 테슬라입니다. 미국의 중고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체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브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 IC Cars라는 게 있는데 이 IC Cars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평균적인 중고차 가격의 하락은 작년에 비해서 3.6% 하락입니다. 하지만 그 같은 기간에 그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하락은 무려 29%나 하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미국의 그 대형 렌터카 업체인 헐츠라고 잘 아시죠? 그 헐츠가 보유하고 있던 그 테슬라를 대량으로 중고차로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팔고 좀 새 거를 갖다 놔야죠. 그 렌탈카 빌리러 가는데 너무 오래된 차 있으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가능한 한 좀 새 차로 있어야 기분 좋게 마음 놓고 타고 다니고. 그래서 3년 넘은 그 테슬라를 내놓고 팔고 새 거를 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그래서 허츠의 그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1,200대 정도가 지금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3년 조금 넘은 것들. 자, 허츠의 중고 테슬라 가격은 2022, 2023, 좀 오래된 건 2021, 요때쯤 되는 중고차 가격인데, 대충 가격으로 따지면 싼 건 한 2만 불에서 비싼 건 한 3만 3, 4천 불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 있다고 합니다. 새 차에 비교하면 상당히 가격 차이가 크죠. 상당히 저렴하죠.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런 그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이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침체에 따라서 신차 가격뿐만 아니라 이 중고차 가격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딜러들은요, 테슬라를 포함한 그 중고 전기차의 경우에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차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한 3년 지난 차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형이라고 하면은 한 2021년 아니면 한 2020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쌩쌩한 중고차로 따진다면 한 2022 요 정도가 가장 괜찮은 중고차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매물은 성능에는 아직 문제가 있을 정도의 시기는 아니죠. 마일리지나 시간적으로 봐도. 그러나 가격은 이미 또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3년 된 테슬라가 가성비 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4명 살리기 위해서 270명 폭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 4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그 팔레스타인 주민이 274명으로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210몇 명이라 그랬는데, 가자지구 보건부는 그 이스라엘 군의 그 인질 구출 작전 도중에 또는 그 직전에 팔레스타인 주민 274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무려 700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거죠. 4명 구출하기 위해서. 자, 274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부상당한 이번 그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 작전에 의해서 구출된 이스라엘 인질은 말씀드렸다시피 딱 4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4명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성명을 통해서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하마스 은신처에서 3명의 이스라엘 남성과 1명의 여성 그 인질을 구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25살, 22살, 그리고 27살, 그리고 40살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구출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키부츠에서 그 열린 그 음악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하마스가 침공했잖아요. 그때 인질이 됐다가 지금 무려 245일 만에 구출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질 4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자지구 민간인 270여 명을 사살한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을 놓고 사실 좀 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단순히 숫자로만 경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작전을 위해서 그 상대방의 민간인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 적잖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과 함께 일각에서는 또 분노까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또 뭐 이스라엘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 인질을 자국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 지상군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많은 양의 폭격을 미리 가해놓는 그런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전 폭격을 통해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그 하마스의 그 저항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지상군이 진입하겠다는 그런 작전인데, 이 그 사전 폭격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선거 유세를 강타한 폭염입니다. 재판이 끝나서 모처럼 재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규모 유세 일정이 이상 기온, 이상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유세장에 나온 그 지지자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은 경합주인 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진 데 이어서 일요일이었던 어제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야외 유세를 갖는 등 본격적으로 남서부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유세는 잘 아시다시피 통상 그 행사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서 거기서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보안 검색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머니 검사도 받고 가방이 있으면 가방 검색도 받고 당연히 해야죠. 무슨 행사장에서 무슨 폭탄이 터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 검색도 하고 신분 검색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장 밖으로 길이 엄청나게 늘어져 있고 이걸 통과하려면 몇 시간씩 밖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그 피닉스 행사의 경우에는 그 행사 자체는 대형 교회 그 실내에서 개최됐습니다만은 그 입장을 기다리던 많은 지지자들은 바깥에서 그 110도가 넘는 고온에 그 긴 줄에 기다리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미 푹푹 쓰러지면서 탈진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1명은 심지어 그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라스베가스 유세. 이 유세는 화씨 110도에 이르는 그 고온 속에 시간은 낮 12시, 장소는 이게 또 야외 공원. 이렇게 열림에 따라서 이 더위를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지지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선 캠프의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일단 어제 그 생수 수천 병을 준비하고 공원 곳곳에 그 태양을 좀 피하기 위한 텐트를 설치해서 지지자들이 중간중간 좀 쉴 수 있게 그런 계획을 부랴부랴 세웠습니다만은 뭐 그것 갖고는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이제 텐트 중에 일부 텐트에는 부랴부랴 에어컨을 갖고 와서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군데군데 그 미스트라고 하죠. 물안개 같은 게 쫙 분사돼서 나오는 그런 이 물안개를 분사하는 대형 선풍기도 설치하는 등 참 부랴부랴 많은 그 계획을 했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을 다 덜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 보안상의 이유로 그 트럼프 유세장에서는요, 그 개인이 우산을 소지하는 건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게 뭐 비를 막기 위한 우산이든 아니면은 햇빛을 막기 위한 그게 뭐 우리는 이제 양산이라고 하죠. 양산이든 그런 개인적인 우산 소지는 금지되어 왔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너무 바깥에가 덥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해서 그늘을 피하기 위한 작은 우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 몸만 좀 그늘을 만들기 위한 그 작은 사이즈의 우산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기로 하는, 이렇게 아주 그냥 부랴부랴 그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하는 애를 쓰는 상황입니다. 한편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올해 그 미국 남서부는 이 계속되는 때이른 폭염, 물론 이제
8월, 7월, 8월 이때는 이 정도 폭염 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6월 초부터 이렇게 저도 뭐 지난주에 라스베가스 갔다 왔었습니다만은 한낮에 더워서 보니까 114도 막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근데 라스베가스가 아무리 더운 곳이라 하더라도 6월 초에 110도, 114도 찍히는 건 이거는 정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7월, 8월에는 뭐 110도 당연히 넘어가지만 6월 초에는 이제 없었던 일인데 이렇게 때이른 폭염에 미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부터 시작한 이쪽 서부 지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그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 이곳은 최고 기온이 122도를 기록해서 1996년 6월 초 이때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또 피닉스 역시 그 종전의 최고 기온을 이제 갈아치웠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사막 지역 등에는요. 그래서 현재 폭염경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폭염경보 뭐 발효 안 됐다 하더라도 텍사스도 요즘 많이 더우시죠? 뭐 텍사스 이쪽도 많이 더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서부 지역, 텍사스도 사실 미국 서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텍사스 하면은 이제 꽤 멀어 보여서 뭐 한 중부 정도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텍사스도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뭐 웨스턴 영화라고 하는 게 다 텍사스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텍사스 요즘 역시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미국 서부 쪽 계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 시간을 당분간 좀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국의 산유국을 제시한 한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뭐 20%의 퍼센테이지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산유국 꿈을 제시한 액트지오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액트지오라는 그 회사는 영업정지 당했던 회사다. 이게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드릴 키워드입니다. 자,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그러니까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게 정식 명칭으로는 프랜차이즈 텍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내야 회사도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또 여기서 무슨 뭐 사고 팔고 또 누구한테 돈을 받고 또 돈을 지불하고 하는 모든 권한이 이 프랜차이즈 텍스를 내야 가능합니다. 이걸 안 내면은 회사로서의 기능이 잠정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주말 이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업 정지된 그런 회사다. 세금을 안 낸 그런 회사다. 이 문제가. 근데 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그러자 액트지오는 가만히 있고요. 한국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해명을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액트지오의 그 세금 체납은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신 납부해줬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석유공사는 그들의 세금 체납을 대신 납부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이 계약 당시는 언제냐면 지난해 2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보면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그 체납한 법인 영업세, 이 프랜차이즈 텍스는 뭐 많지는 않아요. $1,6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주마다 좀 다르죠. 캘리포니아주는 800불인가 850불인가 1년에 그렇게 내는데 여기 이제 텍사스예요. 텍사스주 오스틴의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거긴 뭐 캘리포니아보다 당연히 싸겠죠. 그래서 1년에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4년 동안에 한 $1,650 정도가 체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국석유공사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액트지오의 그 체납된 세금은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지금 소액이냐 거액이냐가 문제는 아니지만요. 하여튼 한국 돈으로 치면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석유공사가 해명을 했습니다.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을 단순히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해명까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친절하게 해준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어서 액트지오는 그동안에 그 미납된 세금 $1,650를 지난해 3월 완전히 완납을 하고 제한됐던 영업권 등의 법 행위 능력도 완전히 소급해서 회복을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시해야 될 게 뭐냐면 체납됐던 세금을 완납을 한 게 지난해 3월이라고 한국석유공사가 말했죠.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와 액트지오가 서로 계약을 맺은 게 언제냐면 2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세금을 완납해서
회사로서의 기능을 회복했는데 2월에는 완납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결국 영업정지 먹은 그 상태에서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계약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일정 부분 계약금을 줬겠죠. 뭐 크든 작든 그게 뭐 1,000불, 2,000불만 줬겠습니까? 뭐 여하튼 뭐 몇만 달러 이상은 줬겠죠. 쉽게 생각해서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2월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받아서 그거 갖고 다음 달에 세금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 달에 회사 기능을 확보한 겁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 한국석유공사와 계약할 그 당시는 이 프랜차이즈 텍스가 계속 밀려있던 상황이어서 회사로서의 영업 정지를 먹고 있던 상황인데 그때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만일 한국에서 이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했다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혼자 1인 회사로 운영하는 그러면서도 영업정지 먹고 있는 그 사람하고만 계약을 했어야 되나? 그렇게 세계에 지질학적으로 이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할 사람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없었나? 굳이 영업정지 먹은 이 일개 개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을 왜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세금 체납 상태, 그로 인해서 회사 영업 자격이 없었다라는 상태, 이 점을 한국석유공사가,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팩트가 나온 겁니다.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계약 당시 정식 영업 자격을 일시적으로나마 상실하고 있던 그런 회사와 계약했던 것입니다. 액트지오는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활용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뒤늦게 영업 자격을 회복한 것입니다.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 프랜차이즈 텍스를 체납한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니까 무려 4년간이었습니다. 무려 4년간 세금이 체납된 상태인데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이게 뭐 딱 1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착오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뭐 회사를 등록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텍스 관련된 것이 매년 옵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문제라기보다는 부담금을 더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늦을 수가 없습니다. 제때 내고 제때 안 내면 바로 통보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안 냈다? 이건 통보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4년, 5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신경을 끄고 있었다면 모를까. 내가 멀쩡히 내 그 집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진지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4년 동안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상황을 내가 단순 착오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단순 착오다라고 액트지오는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해명을 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